이전에 내용 했던 거 그냥 다시 만들면 되겠군요. 괜히 위에 쭉 올라가서 기존 파트에다가 그냥 설명하는 게 낫겠죠. 자, 리마인드 다시 li a 자 b 16번째 js 리마인드. 자, 위에서 리마인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름 비슷한 이름이 있죠. 그럼 리마인드 02. 어머, 제 건들 뻔했다. 자, 02.html. 자, 그럼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초 재정리를 두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하나 문서 만들어서 바로 JS 열어주도록 할게요. 자, 열어주기 전에 혹시라도 쓸 수도 있으니까 위쪽에 자, HTML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일단 그냥 빠르게 건너뛰고 필요하면 여기다 쓸게요. 자, JS 문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해당하는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페이지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거는 자, 변수. 변수는 이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고 계속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할 나이 중에 하나예요. 뭐 지금 당장 이제 ES6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관계는 없지만 혹시라도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지금은 단순하게 일반 변수와 참조 변수 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변수에 대한 나이는요, 그냥 단순하게 값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 자, 오로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 i는 0 했을 때 콘솔 로그에 나오는 값은 i 라고 썼을 때 나오는 결과물은 그냥 그대로 숫자 0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변수 n은 i다 라고 쓰면 n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i가 가지고 있는 값을 전달한 거기 때문에 n에 들어가는 값도 결과 값은 0이 나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i의 값을 10이라고 바꿔주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에 있던 값을 너한테 던져줄게 라고 하고 나는 다시 변경한 거라서 그냥 단순하게 되어버렸어요. 값 이게 끝이기 때문에 i는 0을 던져줬으니 반대였군요. i는 변경했으니 10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n은 i에 대한 값을 전달한 거니까 0이 나오는 거죠. 이건 그냥 오로지 값 형태가 끝이에요. 그래서 결과 보시면 이 i는 저장해 볼게요. 슥 10과 0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 자체가 끝인 거죠. 단순하게 숫자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이 값을 n은 i다 라고 던져주고 i는
텍스트 글자라는 문자 형식으로 바꿔서 처리하시면 둘은 다른 형태의 값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뭘 하든 간에 얘네들은 오로지 단순한 어떠한 값 형태가 끝이라는 거죠. 자, 값이 헷갈린다 라고 한다면 그냥 결과물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참조 변수는 값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 값이 아닌 주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소라고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주소지가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누군가 그러겠죠. 자, 부모님이 저한테 저기 강남에 어디에 번지에 있는 집은 우리 집이야. 우리가 땅 문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땅은 우리 땅이니까 너 필요할 때 팔아서 써 해놨어요. 한 20, 30년 동안 잊고 있다가 집에 농을 뒤졌더니 땅 문서가 나왔네? 그럼 어릴 때 봤던 그 땅의 집이 20, 30년 지났을 때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그 땅을 가면 그대로 있을 수 있겠지만 변경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다거나 이건 빈 땅이네 하고 정부가 뭔가 개선 사업을 했다던가 뭔가를 했다면 그럼 그 땅은 내 땅이 아닌 건가요? 그렇지 않죠. 내 땅이 되는 거죠. 네.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한 50년인가 100년 가까이 지나면은 정부가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은 정부 땅으로 소유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 있지만 소송 걸어서 또 땡겨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어디를 위치를 가리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 아빠 여기 살았었어. 이 지역 알려주고 10년 뒤에 나서 아빠 여기 살았어. 여기 왜 건물이 있는데 아빠 이 좋은 건물에 살았었어요? 라고 애가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주소는 변하지 않지만 내부의 값들은 변하겠죠. 예. 그래서 자, 그러한 주소를 가리키는 가장 대표적인 참조 변수는 배열이고 객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더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변수에 ARR 임의의 변수 만들어서 이곳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빈 값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하나, 둘 표시를 했다고 쳤을 때 자, 변수 ARR2는 ARR이라고 써놓고 콘솔 로그로 값을 확인해 보시면 위에 있던 개념과 동일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일단 그런데 여기에 ARR에다가 다시 셋, 넷 이라고 바꿔서 작업을 하면 위에 있던 아이는 값이 바뀌었을 때 바뀐 대로 정보가 변경되고 처리된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둘 다 바뀐 게 아니라 하나만 갱신이 돼서 확인이 됐다면 이번에는 자, 셋, 넷 어떻게 됩니까? 일단 똑같죠? 이거는 아예 초기화시키고 새로 썼다라는 개념이라서 그런데 여기에 잘 보세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0 하고 셋. 자, 1 하고 넷 2라고 바꾸면 둘 모두 같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변수가 되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 보셨던 아이들 뭐냐면
참조 변수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 새로운 참조 변수를 말이 좀 이상하잖아. 자, 위와 동일한 참조 변수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참조 변수를 생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인 거죠. ARR 오리진이 있고요. 1, 2, 3이 있습니다. ARR 클론이 있습니다. 얘는 ARR 오리진이라고 썼을 때 콘솔 로그에서 오리진과 클론, 복제한 아이를 비교하면 똑같겠지만 이때 ARR 오리진에 들어있는 값을 단순하게 위에 있는 것처럼 해당하는 각 번째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바꿨으면 아예 새로 완전하게 처음부터 구축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왜? 앞에서 기존에 있는 어떤 일부만 바꾸는 리모델링 개념이 아니라 완전하게 새로운 땅에 새로운 형식을 쓰겠다라는 해석으로 바뀌기 때문에 둘의 값은 완전하게 다른 일반 변수의 개념처럼 변경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각각의 참조 변수는 맞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밑에 있는 아이를 소위 말해서 깊은 복사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헷갈리신다면 처음에 있는 일반 변수와 두 번째 있는 참조 변수에 대한 개념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결국에 호인스팅 현상은 지금 보고 계신 내용에서 바 i, 바 n, 바 ARR, 바 ARR2, 바 오리진, 바 ARR 클론이라는 이 변수들이 중간중간에 제가 열심히 만들었지만 개념을 이해한다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최상단에 모두 이렇게 정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아래쪽에 있는 이 바라고 선언한 아이들은 모두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지 않는 아이로 바뀌겠죠.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이 위쪽에다가 플러스 데이터라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변수를 만들었을 때 제가 콘솔 로그로 플러스 데이터라고 값을 확인하면 뭐가 나올지 유추가 되겠죠. 변수명은 있는데 값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뭐라고 나오겠어요? 값이 없어요 라고 나오겠죠. 이걸 우리는 undefined 미정의 라고 합니다. 미정의와 정의된 적이 없다는 달라요.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true 이거는 당신이 defined 정의한 적이 아예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뜨는 거고, 위에 있는 undefined는 미정의 된 상태입니다. 값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변수 자체가 없는 것과 값이 없는 것에 대한 차이. 변수를 아예 만든 적이 없다면 에러고요. 어딘가에 내가 작성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변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변수명은 인지면으로 따지면 맨 위로 끌어올려지는 것처럼 처리를 돼서 에러 없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더라. 우리는 이것을 호이스팅이라고 불리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여기 변수 fn 테스트라고 쓰겠습니다. 펑션 값을 쓸 거고요. 어떠한 데이터를 제가 집어넣었을 때 그 데이터들을 각각 모두 연산하게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데이터의 리듀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a, b 라고 쓰고 return a 플러스 b. 조금 복잡해 보이는 연산 형식이긴 하지만 우리는 fn 테스트에다가 누구를 위에 있는 값 중에 AR 클론 요 1, 2, 3 들어있는 값을 넣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인데 바뀌었네요. 잘못 썼네요 제가. 해서 결과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으로 제가 해놨으니 값은 나오겠죠. 근데 이 아이는 자, 호이스팅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호이스팅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바로 위쪽에 제가 콘솔 로그를 통해서 결과치를 똑같이 찍어보면 동작하지 않은 게 맞겠죠. 아래가 아니라 위로 써봤어요. 결과치를 확인해보면 에러가 납니다. 안되는구나, 호이스팅이 일어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호이스팅 자체는 일어났습니다. 왜? 변수잖아요. 변수는 호이스팅이 일어나요. 하지만 방금 전에 에러 났던 건 함수를 끌어올리지 못했던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 함수는요, 제가 함수 표현식이 아니라 함수 선언식으로 만약에 썼다면 동작합니다. 호이스팅이 어디까지 일어나느냐? 전부 다 일어납니다. 왜? 함수 선언식은 뭐예요? 함수 자체에다가 나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펑션 뒤에 이름을 달아주는 것을 함수 선언식이라고 하죠. 이 아이는 통째로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들어갑니다. 펑션 자체가 제일 상단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아까처럼 fn 테스트라는 아이를 이름으로 단순하게 변수의 이름으로 썼다면 이건 이 이름만 이 아래쪽에 붙어 있었겠지 다른 문제는 없었거든요. 얘는 이후에 함수의 값이 들어갔을 때 동작하게 돼서 문제가 없었지만 함수가 이름 자체를 통으로 함수 자체를 넣었다면 이 자체가 제일 처음에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래서 콘솔 로그를 통해서 여기다가 fn 테스트 라고 쓰고 배열로 5, 6, 7, 8, 9, 50 쓰면 그 값이 나오잖아요. 배열로 들어오는 값들을 각각 뭐해라? 더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리듀스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맨 위로 끌어올려진 게 맞는데 실제로 우리가 작성했던 위치는 저기 아래였으니까 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어김없이
동작은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엔 호이스트 현상은 변수 이름이 상단으로 끌어 올라가서 존재하는 것처럼 처리되는 것과, 이게 첫 번째고요. 함수. 자, 이거는 함수의 이름이 달려있는 함수, 기명 함수. 함수 선언식을 기명 함수라고 합니다. 로 된 것은 변수 선언보다 우선순위로 끌어올려지는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위의 내용은 지우고요. 여기 변수 하나가 있습니다. 위에 거 뭐가 되든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변수에 들어가는 넘버라고 하는 배열값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90이 들어가든 5가 들어가든 30이 들어가든 60이 들어가든 450이 들어가든 250이 들어가든 5가 들어가든. 자, 5 두 개네. 3으로 빼야지. 그래도 중복되는 것도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뭐 몇 개 썼어요. 사실 몇 개 들어가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문제 1번. 위 배열에 들어가는 값 중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이상을 찾아내시오. 이유 불문, 방법 불문 상관없습니다. 문제 2. 두 번째 문제는 위 배열에 들어가는 값 대신 정수형의 한 자리부터 세 자리까지 랜덤 숫자 10개를 담아 마찬가지로 문제 1번의 값처럼 도출하시오. 이거 문제 3번으로 할게요. 3번. 문제 2번은 위 배열에 들어가는 값 중 가장 큰 값, 큰 수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이상을 찾아내시오. 라고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1번에 대한 값은 결국 값 뭘 찾아내란 얘기예요? 최소값. 최소값을 찾아내란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 나오는 값은 뭐가 나오겠어요? 3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누가 나오겠어요, 이 중엔? 450이 나오겠죠. 3을 구하는 식을 쓰는 거고 450을 구하는 식을 쓰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려면 진짜 단순하게 몇 글자 안 쓰고 해결할 수 있어요. 왜? 그 기능이 애초에 있거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이 일일이 그걸 해결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처리하는 거죠. 두 가지 방법 이상을 찾아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1번과 2번과 똑같은 건데 이거를 만드는 뭐예요? 랜덤 숫자를 해라. 이렇게 이거 대놓고 문제 나온 거잖아요. 매스 랜덤 이용해서 값 집어넣어라. 끝. 자, 그 얘기 하는 거죠. 자, 위에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기 전에 몇 개 이야기 나왔던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 먼저 얘기하고 할게요. 자, 첫 번째 거. 자, 3번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1번, 2번 대신에 3번 것 몇 개 먼저 할게요. 3번 문제에 대한 내용 중에 여기 변수 r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arr r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최소한 어차피 지울 거지만, 자, 그럼 이건 이제 값이 없죠. 여기다가 푸시 10 콘솔 로그로 하면 값이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10만 잔뜩 들어간 배열이 나오겠죠. 자, 이걸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자, 잘 보세요. 변수 랜덤 값을 하나 쓰겠습니다. mass.random 이 아이를 몇을 대든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0부터 500까지예요. 그러면 1000 하면 0부터 1000까지, 정확하게는 1000 미만이니까 1000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mass 플로어를 하든 파스인트를 하시든. 그럼 이렇게 하면 콘솔 로그의 값은 랜덤은 하나가 나오죠. 콘솔 로그 찍으면 뭐가 나올까요?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다 다른 숫자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반복문을 통해서 그냥 여기다 쓸게요. 0이 있고 i가 예를 들어 20번 썼다 라고 했을 때 점 푸시를 통해서 랜덤 값을 집어넣으면 결과는 당연히 한 번만 생성한 거잖아요. 값을 한 번만 생성했기 때문에 동일한 값들의 연속 나열이 됩니다. 이거 안 찍으면 당연히 안 보이겠죠. 콘솔은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값이 랜덤으로 도출하겠다, 3번에 들어가는 거 랜덤으로 도출하게 만드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셔야죠. 그래야 내가 반복을 할 때마다 랜덤으로 갱신할 거고, 그 랜덤으로 갱신한 아이들의 값이 각각 수행돼서 들어가겠죠. 그거를 뭐 10개라고 했으니까 10번만 수행하려면 10. 만약에 는을 쓰시면 0부터 10까지 포함이니까 11번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각각 모두 다른 수치들이 담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값들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 참고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일단 3번에 대한 랜덤 숫자를 도출하는 거는 된 거죠. 그래서 값을 어디 들어가느냐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뭐 59번 라인에 있는 얘를 가지고 수행을 하시든 아니면 위에 써놓은 숫자 52번을 가지고 수행하시든
이제 그건 여러분 자유겠죠. 그죠? 어떻게 하시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문제 3번을 풀기 위한 랜덤 숫자 만들기 됐고요.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1번, 2번을 풀어봐야겠네요. 자, 문제 1번. 자, 문제 1번에 대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1-1. 자, 이건 뭐예요?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최소값 구하기입니다. 자, 최소값을 구하는 것은 자, 찾아보시면은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배열 메서드 안에 있는 기능이에요. 바로 array prototype.min 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그 기능입니다. array prototype min이 어떻게 쓰는 것인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애초에 여기 있는 i 자체가 뭐예요? 형타입이 배열이죠. 애초에 배열이기 때문에 또 프로토타입이야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array.prototype은 그냥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뭐만 쓰면 돼요? 뒤에 있는 이 min만 쓰시면 돼요. 이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왜? 배열이니까. 배열이 아니면은 이 앞에 부분을 포함시켜야 되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arr number라고 하는 i를 통해서 min의 값을 쓰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볼게요. min result라고 하나 만들어서 콘솔 로그로 자, min result라는 i의 값은 자, 여기다가 1, 5, 7 어라? 전혀 들어가지 않네요. min이 is not a function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자, min이라고 하는 i의 기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min 또는 max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mass min 직접적으로 mass 함수를 통해서 집어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array지만 array 함수가 아니라 그냥 mass 함수를 쓰면 되는구나. 네, 필요 없고요. mass.min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여기다가 mass.min 이라고 쓰고요. 이 안에 1, 2, 10 바꿔보겠습니다.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쓰는 거구나. 자, array라는 기능이 필요 없고 그냥 mass 함수 쓰면 됐던 아이네요. 그럼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이거를 하려면 1, 2, 10이라고 값 써야 되는데 우리가 써야 되는 i가 배열이란 말이죠. 그럼 배열을 집어넣어야겠네. 배열 숫자가 아니라고 뜨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 i가 요게 배열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수치로 집어넣어서 동작을 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자, 그걸 처리해 주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는 자, call이라고 하는 i와 apply를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자, call과 apply는 array prototype 어쩌고 하는 i예요. 이게 자, 맞겠죠? 이때 들어가는 call은 자, 무언가가 하나 들어가고 이 뒤에 필요한 수치가 들어가는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array.prototype.apply는 무언가 들어가고 뒤에 배열 형식으로 값이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형태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면서 계산을 하고 최소값을 뽑아줍니다. 기능이 그래요, 그냥. 그럼 나는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점 apply를 통해서 앞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일단 임시로 한번 써보자 하고 컴마 저기 써있는 변수 값을 배열 넣어보도록 하죠. 그랬더니 min 점점점 apply min에 대한 메소드를 구현할 수 없습니다. 혹시 지우면 먹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중간에 메소드가 들어가는 것을 그닥 허용하지 않아요. 값이 비어 있으면 그냥 프로퍼티처럼 삭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들어가는 것이 뭘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null 비어있는 값을 넣고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가능할 것인가? 띵, 띵. 이렇게는 안 되죠. 무언가 들어올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현재 적용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null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전달받은 아이는 들어오면 됩니다. 이 자리는 거의 this, null 뭐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요. 주체가 되는 아이. 주체가 없으니까 그냥 끝인 거죠. 자, mass, min, apply를 이용하시면 최소값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럼 최대값 뽑아낸다는 얘기는 2-1 똑같이 mass 중에 최대값이 있을까? max를 한번 써보면 되겠죠. 그대로 카피하고요. 변수 이름을 max로 바꿔보고요. min 대신에 max로 바꿔서 확인해 볼까요? 바로 나오네요. 그럼 각각 하나씩 해결 완료. 그럼 다시 1-2번 또 찾아볼게요. 자, 둘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주석을 지우겠습니다. 주석이래. 콘솔을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1-2번으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salt 기억나시나요? salt 정렬이죠. 자, 이걸 통째로 또 감아서 콘솔 로그로 찍어 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1 4 6 2 99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정렬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정렬을 하는 거지 완벽한 정렬을 하진 않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있는 첫 글자만 비교해서 정렬을 하지 큰 수를 뒤로 가진 않아요. 솔트가 완전한 솔트가 아니에요. 정렬이 아니에요. 그냥 알파벳 나열 순으로 정렬하는 형식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쓸 수가 없느냐? 가능해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솔트도 리턴 바나나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변수 ARR 정렬. 자, R2 뭐 이렇게 쓸게요. 는. 자, 이러한 값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솔트 안에다가 펑션을 담습니다. 리듀스와 비슷하게 A 값, B 값 두 개를 넣어주게 합니다. 두 개를 넣어줘서 얘는 진짜 특이하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return A-B로 맞춥니다. 그럼 콘솔 로그로 ARR R2 확인하시면 작은 숫자부터 큰 수까지 정렬이 됩니다. 이때 말한 A와 B는 각각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두 개 값을 A와 B를 뺐을 때 더 작은 음수가 나온다. 그러면 아, A가 더 작은 수구나 라고 해서 그 작은 수를 앞으로 정렬. 다시 얘가 4가 A고 B가 6이라고 판단했을 때 더 작은 수를 앞으로. 다시 6과 2를 비교를 해서 음수가 나오면 다시 뭐 아니면 양수가 나오네. 그럼 뒤에 수를 뒤집어서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리가 될 때까지 순환해서 정렬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뭐만 뽑아내면 되겠어요? 첫 번째 값만 뽑아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자, 변수 sort min 이라고 쓰고요. 누구를 저기 위에 있는 ARR 넘버 얘죠. ARR의 넘버를 가져와서 자, ARR의 넘버를 가져와서 이 아이의 sort 정렬을 담아줍니다. A 값과 B 값 해서 그 아이를 return 반환을 해서 두 개를 체크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값을 담아올 거고 콘솔로 찍어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최소값이 전체가 나올 거고 그 중에 여러분들은 0번째 값만 가져오면 되겠죠. 그럼 반대로도 가능한가요? 반대로 바꾸면 되잖아요. 둘을 비교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양수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처리하는 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것도 우리는 이제 그대로 가져가서 바로 쓸 수 있네요. 뭐 위에 있으니까 그냥 한 줄로 쓸게요. 해서 B-A 이거는 max라고 써주시면 되죠. 사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어차피 최소는 맨 앞에, 최대는 맨 끝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점 length -1은 가장 마지막 번째 있겠죠. 그럼 어떻게? 민이겠죠. 이름이 좀 길긴 합니다만 sort min에 들어가는 것 중에 last라고 쓸게요. 왜냐면 변수 last는 이걸로 쓸 거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가장 마지막 번째 있는 i의 값을 계산해서 쓸 수 있는 형식으로 취하면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대값을 가져오는 걸로 또는 최소값을 가져오는 걸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똑같이
자, 이런 식의 값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자, 밑에 거는 근데 위에 거를 가지고 재정렬하는 거고 위에 것도 재정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조 변수예요. 참조 변수를 그대로 정렬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값 그대로 가지고 써먹을 수는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깊은 복사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새로 쓰려면. 깊은 복사 안 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아니,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냥 썼습니다만, 실제로 여러분이 쓰려면 깊은 복사를 해서 쓰시는 걸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카피로 해서 쓸게요. 3 이것도 자, 이렇게 써드리고요. 전부 다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작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 보여드렸고 최대값 구하는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배열을 이용해서 sort라는 기능으로 처리하는 거. 값이 하나 있어요. 자꾸 겹치니까 그냥 따로 가져왔고요. 자, 이번에는 이걸 하나하나 값을 하나하나 계산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포문을 이용해보자 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포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포문은 일단 for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여기에 자, 변수 임의의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i를 만들든지 그냥 i를 하시든지 상관없어요. i는 0으로 쓰겠습니다. 왜? 뒤쪽에 어딘가에 제가 썼던 기억이 있는데 쭉 볼까요? 써놓은 게 있잖아요. 그쵸? 임의로 만들어도 자, 썼던 기억이 있으니까 발을 새로 안 쓰고 i에다가 씁니다. arr number 4의 length. 이름이 너무 길어요. 헷갈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변수 ar4의 len 이렇게 줄여 쓸게요. 나중에는 좀 길게 쓰세요. 자, r 그래도 하나 더 쓰자. 자, 해서 써주시면 i 플러스는 1 또는 i 플러스 플러스에서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에 들어가는 개수만큼 뭔가 순환 작업을 하실 거예요. 순환 작업을 할 때 자, 바깥에 임의의 값을 먼저 하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min n이라고 아니 넘버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게 뭐다라고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거나 하나를 꺼집어 내주는데 당연히 처음 거를 비교해서 움직여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 있는 숫자 값을 하나 담아줍니다. 처음에 있는 숫자 값을 담아서 자, 이제 하나씩 순환시킬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어떻다면 해주세요. 해서 임의로 만들어 놓은 변수지만 min number라고 하는 아이랑 ar number 4에 들어가는 위에서 회전하고 있는 i 번째 있는 아이랑 비교를 합니다. 이때 값이 제가 원하는 건 최소 값이니까 더 작다면 크다면 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더 작으면 할 거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반대인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뒤집어서 쓰셔도 계산하기 편할 겁니다. 그럼 값을 바꿔주죠. 누구로? 여기 들어있는 값으로 넣어줄까요? 그러면 끝날 거고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 값을 비교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 비교 수행을 하겠죠. 자,
그럼 결과는 콘솔 로그를 통해서 min number 라고 하는 아이의 값을 집어넣어서 보시면, 자, for 이용했을 때 값은 3이다 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값이 나오겠죠. 최대값을 쓸 거냐 최소값을 쓸 거냐 구분용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는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자, 간단한 구구단 만드는 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발상의 전환, 뭐 그런 개념이에요. 별건 아닙니다, 사실. 자, 이게 포문이 있습니다. 자, 포문이 있는데 변수 i는 0이다. 그 다음에 i가 10 하면 0부터 10까지, 9까지 들어갈 거죠. 일단은 그대로 할게요. i 플러스. 자, 해놓고 그냥 콘솔 로그를 하시면은 i 값을 그냥 바로 쭈루루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첫 번째 값이라고 계산을 한다면 2단부터 한다. 그러면 i가 0이 아니라 2부터 가면 되겠죠. 그렇죠? 이때 내가 원하는 이 변수가 바깥에서도 읽혀지는 i다 보니까 굳이 안에 넣을 필요 없이 바깥에다 쓰시면 됩니다. 심지어 i는 저 위쪽에 어딘가에 쓴 적이 제가 있으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해결이 되겠죠. 자, 하나는 해결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i 따로 쓸게요. 일부러. 자, 따로 쓴다라고 썼을 때 이 상태에서, 자, 얘는 j로 하겠습니다. j, 자, j 잘 쓰셔야죠. 해서 j는 1부터 계산해 줘야 되니까 1 하면은 1, 2, 3, 4, 5, 6, 7, 8, 9라고 나옵니다. 그럼 각각의, 자, 원하는 i는 앞에 나왔어요. 앞에 2부터 9까지, 뒤에서 1부터 9까지 나왔단 말이죠. 따로따로 나온 i들 우리는 이제 이걸 결합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제 우리 이 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보면 되는 건데, 자, 일반적인 포문을 쓸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사용을 당연히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개를 복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i가 2단일 때 1부터 9까지, 3단일 때 1부터 9까지, 4단일 때 1부터 9까지 가는 거잖아요. 한 번씩 순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은 여기 j는 2 이렇게 쓰죠. 자, 1이구나. j는 1 써서 구현하는데 j 변수값이 위에 없으니까 n으로 그냥 대처하겠습니다. 자, n으로 바꿔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위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 빼고 요 값 그대로 통째로 잘라서 집어넣으시면, 자, i는 형태는 이렇게 나올 것이고, j라는 형태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일일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때 잘 보시면 2, 1, 2, 3 뭐 해가지고 2, 1, 2, 3, 4, 5, 6, 7, 8, 9 하고 3, 4, 5, 6, 7, 8, 9 어라. 자, 잠시만요.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n 여기 앞에 거고 쪼로록 바깥에 빼는 거랑 안에 빼는 거랑의 이제 약간의 차이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면 2단만 뱅글뱅글 돌아요. 그쵸? 안에 n값이 돌긴 돌지만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고
이렇게 놓고 보면 밖에 거는 상관이 없는데 안에 게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순환이 돼야 되는 아이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드리는데, 잠깐만 한 번 더 체크하고 할게요. 자, 습. 1, 2, 3, 4, 5, 6, 7, 8, 9 하고 돌아갔을 때 i를 플러스 1을 해서 i가 10보다 작으면 계산을 해서 다시 들어와서 n의 값은 그러네요. 자, 설명할게요. 자, 이게 포문에서는 이중 포문을 만약에 돌린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는 상관없어요. 자, 근데 자, 이렇게 둘 다 바깥으로 빼버리고 안에를 두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이게 문제가 돼요. 여기에 처음에 1의 값이 있죠? 자, 처음에 1이 들어가요. 계산합니다. 없으니까 들어오겠죠? 들어온 다음에 거꾸로 놨구나. 역으로 쓸게요. 제가 헷갈려서. 자, 그러면 들어와서 여기가 n의 값은 비교하면은 맞으니까 계산을 하겠죠.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뱅글뱅글 돌아서 9까지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면서 일로 옵니다. 일로 오면, 자, i는 처음에 1이었다가 그 다음 2로 바뀌었겠죠. 2로 바뀐 상태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문제는 n이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잖아요. n의 값이 바깥에 있으니까 아까 9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얘는 더 계산할 일이 없어서 그냥 빠져나가고 끝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단만 주르르 나오고 더 계산을 안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넣어줘야 쭉 전체가 돈 다음에 빠져나가서 일로 와서 계산을 하고 다시 들어오면 처음에 값이 2네, 재할당이 돼서 다시 공식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죠. 근데 저는 2단부터 시작할 거니까 i가 2고 n이 1이면, 자, 1, 얘는 필요 없겠죠. 그러면 자,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면 1단부터 계산을 해서 1, 9까지, 그 다음에 여기 1부터 9까지, 그 다음에 1부터 9까지 순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변수가 안에서 있느냐 바깥에서 완전하게 바깥에 있느냐 이 차이였고요. 자, 이제 문제는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포문을 그냥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자, 이거를 제가 만약에 어떠한 함수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자, 일단 단순하게 쓰겠습니다. 루프 1이라고 쓰고요. 펑션 담아줍니다. 펑션 담아줘요. 이 안에다가 반복문을 통해서, 자, 위에 있던 요 값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요 i가 순서대로 돌겠죠. 근데 여기는 i라는 변수는 없어요.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i를 매개 변수로 넣어주게 만들게요. 자, 함수 돌렸습니다. 그냥. 그럼 바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바깥에도 일단은 반복문을 통해서 쓰겠습니다. 자, i 값을 넣고요. i는 2, i가 10보다 값을 처리해서 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일정량만큼 돌 거 아니에요. 일정량만큼 돌 건데 저는 여기다가 콘솔 로그를 통해서 i
단 써놓으면 그만큼 1단, 2단, 3단, 4단이 움직이겠죠. 그럼 여기다 뭐 할 거냐? 누구를? 루프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문 안에 다른 함수가 그대로 동작하게 되겠죠. 결국은 똑같은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다른 값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주석을 걸고 그대로 루프를 수행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도 뭐 되거고요. 자, 돌아갑니다. 이때 돌아갈 때 저는 여기다가 루프 1을 똑같이 돌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n으로 돌릴까요? 어떠한 값이 무한으로 돌아가게 만들 겁니다. 왜요? 내가 가진 값을 안에서 계속 돌고 있게 만들 테니까. 여기 a라는 i는 500이라는 수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i를 250까지 0.1초마다 1씩 빠지는 숫자를 카운팅 하시오. 그것을 보여주는 형태를 만들어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건 아무래도 요거 0.1초마다 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일정 시간마다 처리하는 건 set interval, set timeout. 좋아요. 자, set timeout. 근데 이거는 일정 시간마다 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 뒤에, 그래서 1회성입니다. 1회성. 그래서 둘의 차이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알고 계셔야 되는 건 set interval은 일정 시간마다 그 제한 없이 계속 흘러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지난 어떤 조건이 되면 그냥 냅두면 안 되고요. 강제로 끊어 주셔야 돼요. 끊어 주어야 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동작해서 결과물을 보여라는 없지만 계속 일정 시간마다 계속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쓸데없는 메모리가 계속 할당을 하고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느려지는 거예요, 컴퓨터가. 자, 그걸 끊어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set 아니죠? clear interval 이라고 합니다. clear interval이라고 하는 아이로 끊어주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초의 조건에서 0.1초는 우리가 100이라고 불리죠. 그럼 저는 변수 timed라고 하나 만들어서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까 원하는 목표는 250까지예요. 변수 and num은 250이라고 쓸게요. 자, 얘는 있자 start num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0.1초마다 처리하는 기능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 자, 기능 쓰겠습니다.
어떻게? 일단은 돌아가게 set interval 이라고 하는 아이고요. 얘는 내부에 펑션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함수 안에 다른 함수를 호출한다. 그럼 무조건 콜백 함수예요. 자, 시간마다 들어가야 되니까 뒤에다가 컴마 타임드 또는 숫자 100을 써서 0.1초마다 돌아가게 해줘야겠죠. 여기에 콘솔 로그를 써주면 또또또또또똑 하고 움직입니다. 지금 보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안 쓴다고 해서 안 움직일까요? 보이지 않는 거지. 동작은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자, 일단은 콘솔 로그 찍을게요. 그대로. 자, 해서 start num이라는 값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1씩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start num의 마이너스는 1을 하시든지 1씩 마이너스를 하시든지 해서 그 결과치를 만들어 주시면 쭈루루 빠지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수치는 최종값이 250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조건문에다가 써줘야 됩니다. 조건문에 start num이라고 하는 아이는 자, end num과 비교했을 때 250까지라 해서 250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 그냥 작거나 같으면 그냥 포함시키겠습니다. 자, 작거나 같으면 포함시키면 자, 최종적으로 250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로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콘솔 로그를 통해서 자, end num 더하기 250 처리 완료 쓰면 쭈르륵 계속 돌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처리가 될 텐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10분의 1로 속도 줄이면 처리 완료하고도 계속 움직이겠죠. 난 이 아이를 함수를 그냥 더 움직이지 않게 하고 싶어. 브레이크라고 하는 기능이 뭘까요? 아쉽게도 브레이크는 스위치문 그리고 하나 더 포문에서만 돌아가는 아이예요. 그래서 쓰지는 않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set interval 있죠? 이 set interval 자체에다가 변수 interval fn이라고 함수를 만들어서 자, 기능을 달아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clear interval 사용하시고 interval fn 이라고 쓰시면 열심히 움직이다가 네, interval 네, 쭉 움직이다가 띵 하고 멈춥니다. 네. 시간을 일부러 제가 10분의 1로 더 짧게 해놨어요. 그럼 더 이상 set interval은 동작하지 않고요. 값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일회성인 거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계속 필요할 때마다 쓰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기능을 담은 아이를 함수화 처리하시면 또 다시 동작을 하겠죠. 무슨 말이냐? 복사 톡.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의 변수가 따로 있고 그 변수를 가지고 값을 할당하는 걸로 처리가 되죠. 변수를 할당한 아이가 set interval의 아이는 그냥 단순하게 이거에 대한 이름을 달아준 것 뿐이지 딱히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 거죠. 얘가 뭐 멈춘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변수 count fn이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펑션 써주고요. 이 안에다가 이 interval fn이라는 값을
달아줍니다. 그러면 최초에 가지고 있는 변수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다가 count fn이라는 기능을 제가 쓰면 동작해 라고 호출을 하면 그제서야 동작을 해서 멈추게 될 겁니다. 필요할 때 호출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중요한 건 바깥에 있는 이 start num이라는 값을 동작을 해줘야 되는데 한 바퀴 쫙 돌아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최초의 변수 값을 좀 바꿔주면 더더욱 좋긴 할 거예요. 그래서 start라고 바꿔주고 여기다가는 start num 이라고 써주면 쪼르륵 하고 멈추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클릭할 때마다 똑같이 동작을 다시 하게 만들어 주시면 필요한 만큼만 움직이고 스톱 하게 되겠죠. 자, 여기다 살을 하나 더 붙일 건데요. 자,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면요. 자, 여기다 임의로 버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 btn이라고 타입 버튼. 자, 그리고 여기다가 p 썼어요. 그럼 요 스펜 자리에다가 글씨를 이제 들어가게 해라 라고 지금 써볼 건데, 자, 버튼을 클릭하고 요 자리에다 카운트 요 숫자가 주로로 들어서 마지막에 처리 완료 이렇게 그냥 숫자가 바뀌게끔만 해보려고 해요. 그럼 일단 요 형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장 이 자리에 버튼과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하겠죠. 짠, 짠. 타입 버튼 B 들어가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논을 걸어놨어서 지금 안 보였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넣게 해서 움직이게 해라 라고 하려면 단순하게만 놓고 본다면, 자, 변수 btn은 document query selector를 이용해서 버튼 또는 클래스 btn이 있으니까 .btn이라고 쓸게요. 자, p도 있으니까 변수 p 그냥 대놓고 쓰겠습니다. 스펜은 document query selector에 있는 p 요소의 자식인 스펜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필요하다면 이제 p 스펜에다가 inner 텍스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텍스트 작성 이렇게 쓰시면 그냥 그대로 내용이 들어가요. 자, 들어가게 할 건데 이제 우리한테는 뭘 할 거냐면 이 기능을 통해서 처리되게 할 거예요. 자, 제가 늘 얘기했지만 변수는 위에 끌어올리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변수들은 선택자이기 때문에 맨 위로 끄집어 올릴 겁니다. 자, 잘라서 위로 끄집어 올려주시면 여기에 어떤 기능을 추가를 해주셔야겠죠. 자, 콘솔에다 쓰는 게 아니라 p스펜에 inner text라고 쓰셔야 글자가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쓰셔야 해결이 됩니다. 카운트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누를 때마다 이제는
이 값이 동작하게 만들 수 있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스타트라는 거는 뭐 없어도 될까? 자, 볼게요. 그러면 툭 움직이고요. 툭 움직입니다. 툭 이때 툭 툭 툭 툭 툭 툭 중간에 한번 더 눌렀더니 이후로는 에러가 나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 이거를 해결하시려면 사실은 매우 쉬운 방법을 하나 하셔야 되는데, 방법은 쉽지만 개념 정리는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쪽에 if문을 쓴 것처럼 이 set 인터벌을 쓰는 이 구문 자체를 다시 한번 if문 안에다가 쓰셔야 합니다. if문 안에 기능을 써야 하고요. 바깥에 저는 go 체크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true라고 쓸 겁니다. 자, 그냥 변수에 들어가는 값 자체가 true예요. if에 들어오면 이 i를 그대로 물어볼 겁니다. 그럼 true니까 이상 없이 동작을 하겠죠? 하지만 들어오자마자 go 체크는 false로 변경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구현을 하고 난 다음엔 false이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눌러도 아깐 한 번씩 눌렀을 때는 동작했지만 지금은 한 번 동작하고 이후로는 아예 동작을 안 해요. 막아놨기 때문이죠. 그럼 다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if문의 조건을 건 이 시점에서 다시 go 체크는 true라고 써주시면 start 끝났을 때 다시 끝났을 때 다시 하다가 중간에 눌러볼게요. 안됩니다. 움직이는 동안에는 멈춤 기능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제가 작성한 이 구성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때 언제 광고 슬라이드 같은 거 버튼 누를 때 내가 다음 누를 때 중간에 다른 기능이 추가로 투입되지 못하게 추가로 투입돼서 에러나 문제를 발생시키지 못하게끔 강제성을 띄워서 조건문을 걸고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set interval을 처리할 때도 그냥 무조건 동작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일정 위치가 되면 해당하는 이 set interval을 강제로 멈출 수 있게 이름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멈추게 순환하게 작성하게 해놓았습니다. 여기까지